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니까 화면에 열려 있는 거 하나 이걸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저 지금 그 다른 프로젝트 방금 말했던 프로젝트 이제 그거 음. 진행하는 건데 음. 기존에 있는 모델에다가 갖고 오고 어디가 이게 어떻게 바 이게 이렇게 보여주셔도 되는 모델이에요? 뭐 지금 대충 잘라서 보여주니까 뭔지 모르잖아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걸 그냥 레비스토라고 이런 소프트웨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클라우드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수많은 태그가 보이죠. 음. 이게 음. 각각의 저 이거는 보면 EL은 일렉트리컬 음. 엔지니어가 다른 태그 뭐 여러 음. 가지 뭐 FP는 파이어 프로텍션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태그가 달려서 하나하나가 다 여기 내용들이 담기거든요. 뭐가 인포메이션이. 어쨌다, 뭐가 어쨌다. 음.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코디네이션이라는 게 뭐 코디네이션 미팅을 해서 "너 지난주 어땠어? 이번 주 이런 문제가 있어." 뭐 그렇게 위클리나 바이클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리얼 타임으로 여기 이렇게 되니까 이거 바뀌어야 돼." 왜냐면 패브리케이터 입장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공 모델을 음. 만들 때 이거 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우리 이제 쉽게 말해 이제 디자이너들이 모델을 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음. 디자이너들은 음. 가이드만 주게 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훨씬 더 좀 오픈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그 사람들이 모델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바로 있어. 그럼 바로 여기다가 정보를 적는다든가 아니면 음. 이제 기존의 모델을 기반으로 할 경우엔 기존의 모델을 기반으로 할 경우에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음. 더 그 좀 실무적인 건데 장점이 뭐냐? 음. 기존에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들 때 담았던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들 있잖아요. 이게 왜 여기다 이렇게 맞습니다. 됐는지 그게 기존의 모델을 갖고 온다라는 게 그냥 베이크돼 있는 껍데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이 왜 거기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A라는 문제야. 뭐 이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 문제에서 과거에 이 왜 이렇게 됐어 히스토리가 어떻게 됐으며 왜 이렇게 결론 지었는지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각각 이슈별로. 음.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 새로운 빌딩에서 이런 환경으로 바꾸려고 할 때 이걸 한번 리뷰를 하는 거지. 아, 지난번에 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 이거를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뭐가 뭐를 드라이브 해야 되는지 선후 음. 관계를 우리가 얘를 보고 리뷰를 할 수 있는 거지. '아, 지난번에 얘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 그치. 이번에는 그 얘가 문제니까 얘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바로 논의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 예, 이게 지금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네.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그냥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소프트웨어 네. 빌드랑 너무 비슷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결국 이게 버전 관리 시스템 Git 시스템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비슷하죠. 맞아요. 어떤 네. 히스토리들이 있고 이 코드가 누가 커밋을 했고 어떤 이유로 이 코드를 짰고, 그리고 전 또 이것도 인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같은 거 개발을 할 때도 그냥 그거 기능 필요하니까 그거 막 개발해서 넣어. 비슷한 거 필요해 그럼 그것도 막 개발해서 넣어. 그러다 보면 이게 소위 인제 스파게티 코드가 되고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넣다 보니까 일단 소프트웨어는 돌아가는데 다음 프로젝트 개발할 때 또 만들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음. 그래서 인제 이게 시간이 지나 보면서 이거를 모듈화시키고, 제가 비디오도 많이 만들어 놨지만 처음에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되게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들이 제너럴라이즈 돼 가지고 API 형식으로 어떤 백본, 그러니까 어떻게 뒤에 단에 이제 들어가 있고 필요할 때마다 걔네들 윌레이어에서 인제 이렇게 뭐랄까 랍핑해 가지고 쓰는 인제 그런 전략들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빌드를 하고, 그리고 인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코드를 왜 수정했고 어떻게 됐고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데이터잖아요. 그쵸. 데이터와 데이터를 투입하는 펑션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버전 관리 시스템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인제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오버랩이 돼서 저는 우리 NJ 채널 들으시는 분들이 좀 '다양한 각도로 들으면 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맞아요. 가는 여기서 방향과.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그거야. 예를 들어 여기 뭐가 클래시가 낮았어. 그러면 "야, 누구 불러야 돼?" 그거지. 우리 이게 개체가 많잖아요. 이거 뭐 예를 들어 플러밍에서 움직여야 돼? 아니면 메카니컬에서 움직여야 돼? 모르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크리티컬하거든요. 그거 음. 갖고만도 이메일이 수많게 주고 왔다 갔다 해. 누가 바꿔야 되는지 하나에 따라서. 책임지자. 그치. 근데 이 정보의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아, 그때는 누구의 어떤 문제로 어떤 디스플린이 음. 바뀌었었어.'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코디네이션이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음. 여기서 만약에 그 빔 매니저로서 제 포인트에서의 그거는 정보를 갖고 오는 것도 아까 A라는 프로젝트를 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정보들 중에 유용한 정보를 필터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음. 쓸데없는 내용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뭐 코딩해 음. 보시긴 않겠지만 수많은 쓸데없는 그런 리코드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은 네. 사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고런 것들을 내가
그 아까 그래서 똑같은 얘기로 이해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내가 그게 이게 중요한 코디네이션 정보였는지를 그 당시 히스토리였는지를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걔네들을 담고, 그거에 불필요한 정보들은 없애서 오히려, 왜냐면 이 정보들이 어느 정보에 있어서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말은 하지만, 막 음. 예를 들어 이것 때문에 오히려 혼란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게 음. 그러니까 그 양질의 코디네이션된 결과값에 대한 정보들을 내가 선별을 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모든 음. 히스토리와 모든 정보가 나에게 약이 되는 건 아니야. 음. 오히려 음. 누군가에게는 되게 변명의 여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음. 뭐라 하면, "야 이땐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전엔 이랬잖아." 근데 뭐 결과 뭐 이게 뭔가 정보가 상충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수많은 디서플린들이 같이 모여서 정보를 여기다 막 만들어 가니까 음. 인과관계나 선후 관계가 그 안에서도 컨플릭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음. 그것들에 대해서도 필터링을 해서 양질의 정보에 대한 히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빔이라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양보단 질이고, 음. 양보단 질에서 문제는 그 질적인 정보들도 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지, 안 음. 그랬다가는 그게 오히려 더 혼란을 만들 수도 있거든. 음. 그러니까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정보를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그거를 운영해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해 가는 것들에 대한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코디네이션의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시작과 음. 끝일 수 있거든. 왜냐면 맞습니다. 코디네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정보의 퀄리티를 높이는 과정인 거거든요. 음. 우리가 그 에이스 인더스트리얼 코디네이션을 하는 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빔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정보의 개념으로 그것들을 잘 매니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정보와 저 정보의 어떤 그런 연계성을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턱대고 여기다 남기는 게 아니니까. 네. 어떤 의미로 보면 이렇게 모든 정보가 다 100%의 어떤 그 중요도를 갖고 있지 않으니 매번 그쵸. 단계마다 어떤 노이즈는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바로 노이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냥 맞아요. 살짝 바뀌면. 맞아요. 그래서 그 노이즈는 제거하고 시그널을 증폭시켜서 다음 단계로 넘기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 카톡이 아니지. 우리 그 라이브 챗에도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네. 신희찬 선생님 질문 볼 수 있으시죠? 질문 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네. 우리 채팅창에도 질문 남겨 주신 분 있는데 그분 마이크 켜고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우리 그 아까 채팅창에 남기신 분부터 일단은 어 마이크를 네, 켜서,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말씀하신 내용 좀 공감이 충분히 되고요. 최근에 빔 내에 포함된 정보들의 재사용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네. 빔 자체가 프로젝트의 특정한 정보나 이제 이걸 제작한 여러 전문가들의 경험이 녹아있는 지식의 집합체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의 재사용보다는 그 단순히 형상에 대한 모델링에 치중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나중에 정보가 재사용이 될 때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부분이 아깝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선행적으로 빔을 잘 작성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빔 내의 정보를 잘 활용하기 위한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레빗으로 작성되었다면 이제 파일 형식으로 그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수가 나중에 많아지게 된다면 특정한 원하는 정보를 검색을 하거나 이제 원하는 정보만 추려 갖고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정보 검색이라든가 이런 부분 측면에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뭐 특정한 DBMS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이러한 네. 정보는 레빗의 특정한 스키마만 뽑아서, 예를 들어서 IFC 스키마로만 뽑아 갖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속성 정보나 형상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뭐 최근에 이렇게 정보 손실이 없이 관리한 방법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정보 손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관리, 정보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음. 그거에서 제가 뭐 유추해서 지금 질문하신 분의 하도 그 시츄에이션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정보를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모르겠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 레빗이다. 그럼 이 모델 자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다큐멘테이션이 이루어지니까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중요한 인포메이션이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이나 건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이퀴프먼트 매니지먼트이다. 그러면 이퀴프먼트가 뭔가 매니지먼트를 할 때 그게 어떤 형태로 그 안에 뭐랄까 정보의 그 안에서도 그 필터링 되는 정보,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사례를 드는 게 낫겠네. 어, 그래, 이퀴먼이라고 할게요. 이제 미케니컬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만약에 이퀴먼이 하나 있어. 뭐 루프에 하나가 있다고 쳐요. 그럼 그게 내려가 가지고 여러 가지 뭐 FC 뭐 여러 가지 그 팬코이 유닛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서브 이퀴먼 연결되는 그런 정보들, 왜냐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캐패시티나 뭐 사이즈나 이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델 자체로 이제 우리가 그 운영을 해 가지고 키핑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걔네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익스트랙션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스케줄이 됐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든. 그래 가지고 그것들을 말 그대로 저희가 아카이빙 할 때 두 가지 형태로 아카이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 자체도 있고, 모델 자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의 소스 개념으로 보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파생되는 이퀴프먼트 매니지먼트,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만약에 플러밍이다. 그럼 뭐 예를 들어 프레셔 파이프, 그래비티 파이프 이런 형태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특성별로 그 정보들을 따로 익스트랙션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익스트랙션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IFC 개념으로 해서 정보를 예를 들어 3D 모델이다. 그거를 부문별로 별도로 필터링을 해서 따로 익스포트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 플러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이즈 정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프로퍼티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뭐 엑셀이 됐든 CSV가 됐든 아니면 정말 로 데이터로 해가지고 그냥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말하자면 세 단계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모든 게 다 컴파일되어 있는 레빗 모델, 거기서 각각으로 이제 익스포트 시켰던 어떻게 보면 용도별로나 펑션별로 분리된 모델, 그리고 그 분리된 모델에서 프로퍼티 속성 정보만 따로 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모델들, 이제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게 나중에 우리가 리뷰를 할 때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리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멀지를 할 때도 각각의 부분들을 따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거죠. 내가 뭐 만약에 덕트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 정보나 이런 게 필요해. 아니면 파이어 프로텍션 관련된 게 필요해. 그러면 그 통 모델을 다 열어 가지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필터링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정보는 있지만 그 정보를 소화하기 어렵거나 그 정보를 필터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미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할 때 필요한 부분과 펑션별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랑 펑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 스코프들,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건물이 다시 분리가 돼야 되는지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별도로 것들을 다 뭐 IFC가 됐든 아니면 실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왜냐면 어널리시스를 위한 어떤 그런 데이터 그런 플랫폼을 맞춰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다른 포맷으로 그걸 다 세분화해 가지고 저희가 세이브를 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프로그램 중간중간도 여전히, 그래서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계속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디자인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럼 디자인이 바뀌었을 때, 디자인이 바뀐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과거보다 현재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를 항상 비교 분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결과물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오토메이션을 많이 써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모델을 쪼개고 나누고 필요한 부분들을 따라서 익스포트를 하는 것들은 저희가 그 서버를 통해서 뭐 그 나이틀리가 됐든 먼틀리가 됐든 그런 식으로 뽑아내게끔 세팅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모델이 레빗 모델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소스라고 하면 every night 아니면 every week 우리가 셋업된 대로 그 정보들이 계속 쌓여가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뭔가 계속 그 용도별로나 아니면 펑션별로 데이터들을 점점 분리를 해 놓는 거죠. 왜냐면 이미 만약에 뭐 그래 덕트 모델이야. 덕트 모델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필터링이 되는 정보가 또 수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서브 스트럭처로 모델의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랑 비슷해요. 서브 스트럭처로 그것들을 점점 분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파일 관리를 통해서 만약에 아카이빙을 하든 뭔가를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그냥 하나의 통 모델이 아니라 그 하나의 디서플린 모델에서도 펑션별로 분리를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동시에 데이터 정보가 나오니까 내가 굳이 만약에 전과 후를 비교를 할 때 모델을 오픈할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 데이터 말 그대로 그 테이블만 서로 비교를 했을 때 그 안에서 전보다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가 바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질문이 네.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빗 모델이 네. 이게 어쨌든 파일 형태로 네. 어떤 설계사든지 넘어올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 그건 끝난 거죠, 네. 딱. 넘어오게 되면 그 파일을 넘어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을 우리가 형내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파일을 받게 되면, 네. 그러니까 데이터 덩어리가 파일 형식으로 압축돼서 오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싱글 소스가 되는 거죠. 소스 오브 트루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그쵸. 파일 일종의 안에서 백그라운드가 되는 필요한 거죠. 것들을 네.
네. 그때그때 인제 예를 들면 extraction 해 가지고 뭔가를 하고 만약에 파일이 업데이트되면 또 와서 또 동일하게 extraction 해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뭐 요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뭐 클라우드 상에 있지만 익스트랙션 한다라는 개념을 봤을 땐 음. 앞에서도 말했던 건 똑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건축을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를 할게요. 건물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그것들의 뭐 레이아웃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설비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는 공간의 실의 사이즈부터 아니면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도 우리가 다르게 트리트해야 되는 게 있을 테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죠. 왜냐하면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보들. 이제 그 정보들은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클라우드 상에서 요즘에 이제 대부분 일을 하니까 그렇지만 클라우드 상에서 일한다라는 건 실시간으로 그 정보의 변화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음.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이런 네. 데이터 이렇게 뽑으니까 좀 도움이 됐더라. 아 이 데이터는 있죠. 사실 의미가 없거든. 이거랑 머지해서 네. 같이 보는 게 더 나았어."라는 그런 피드백들이 계속 쌓일 거 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고런 저희는 것들은 그게 어떻게 템플릿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와. 그게 템플릿화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필요한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필요한 어떻게 보면 정보들을 가장 네. 큰 저거네요. 그 노하우나 어떤 어떻게 보면 그쵸. 알고리즘이잖아 그쵸. 그게. 저희 보면은 일반 레빗이라고 했을 때 그냥 정말 오픈박스 레빗이 아니죠. 저희가 쓰는 레빗은 회사에서 그 수많은 템플릿이나 심지어 여러 가지 컬러 필터부터 여러 정말 그 엑셀을 찍어 가지고. 필터와 그래서 스케줄링하고 그 안에 그 패밀리라고 했을 때 그 예를 들어 하나의 오브젝트에 어떤 파라미터들이 음. 들어가 있는 그 파라미터라는 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니까. 그 파라미터랑 나중에 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나중에 그거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 줘도 이게 실무에서 빔하시거나 빔 네.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 아 이게 근데 이거는 다 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 뭐 새로운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없다. 이미 다 그런 식으로 디벨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디벨롭을 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보가 어떤 정보를 더 상위로 컨트롤링한다. 요런 것들에 대한 오거나이즈를 위해선 좀 멀티 디서플리너리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키텍트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음. 설비나 아니면 뭐 구조나 이게 변경이 돼야 돼. 되게 이거는 클리어한 로직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비밀했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기존의 음. 그 옛날부터 하던 프로세스에서도 뭐가 뭐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건 확실한 음. 로직이거든요. 근데 그 음. 로직하에서 우리가 말한 그 레빗이라 할게요. 그 레빗 안에서 그럼 그 로직과 상충되는 데이터들과 프로퍼티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익스트랙션하고 뭔가 아카이빙하거나 뭐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쉽게 모니터링이 되는 거지. 얘 때문에 얘가 됐으니까. 예를 들어 아키텍이 새로운 백그라운드가 왔어. 클라우드가 됐든 뭐 아니면 위클리로든 바꿨어. 왜냐면 퍼블리시를 할 때마다 바뀌니까. 뭐 그랬을 때 뭐가 맞습니다.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는 음. 그냥 저희는 이제 오토메이션 돼 있는 그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다음날 보면 다음날도 아니야. 내가 그냥 버튼 누르면 알아서 그렇지. 차트에 나와요. 음. 뭐가 음. 바뀌었으니까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그럼 거기에 음. 아예 룸 넘버도 찍혀. 뭐가 음. 바뀌었으니까 어떤 실은 다시 지금 디자인해야 된다. 그거 찍혀. 네. 그럼 엔지니어가 됐든 보고 여기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도 그 케이스 바이 드로 태그가 달리거든요. 음. 얘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얘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바로 모델 열어 가지고 거기 가는 거야. 가서 음. 거기 확인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레지비스토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모델만 예를 들어 아키텍 사이드에서도 이제는 이거 음. 새로운 모델이라고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다 음. 태그를 달아요. 여기 왜 음. 바뀌었는지. 그래서 음음. 바뀐 부분이 하이라이트 되면 이게 결국은 음음.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툴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음음. 들어가서 이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아키텍 사이드의 이유를 알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부분은 우리가 거꾸로 "야 아키텍 니네 이렇게 바뀐 거보단 이렇게 바뀌는 게 나머지가 더 효율적이야." 이렇게 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선 얘네가 왜 바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과거처럼 뭐 CAD도 오면 백그라운드 나가고 아키텍이 모델 던지고 이게 아니라 음. 그것들을 데이터 네. 소스에 계속 담는 거예요, 여기다. 음. 그리고 네. 예를 들어 얘 하나의 뭐 여기 지금 뭐 병원 패션룸인데 여기 하나에 그게 적용돼서 바뀐 게 있어. 그러면은 그래? 그럼 똑같은 환경들이 발견될 수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리 음. 예측도 가능한 거지. 지금 그치. 단계에서 아키텍 입장에서 뭐 디자인 스터디가 됐든 아니면 클라이언트 요구가 됐든 어떤 일정 음음. 부분에 대한 게 한번 스터디가 있었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옵션을 보여줘야 돼. 그럼 예를 들어 여기 했어. 그러면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지. 만약에 얘가 전체로 바뀔 때는 어떤 영향을 있는지. 그러니까 미리 음. 조금 더 앞서서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는 상황도 생겨요. 그러니까 음.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게 말했던 것처럼 요즘에 이제 빔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과거에서 빔으로 오면서 장점이 된 거는 이 3D를 보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직관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걸 통해서 하고 과거에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모르겠어요. 좀 뭐랄까
좀 보수적이었어. 그러니까 뭔가 음. 커뮤니케이션을 일정한 어떤 프로젝트 스케줄에서 이슈 날짜, 마감 날짜 이거 음음. 이외에 막 너무 빈번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더 프로젝트를 슬로우하게 만들고 나중 돼 가지고는 "야 얘네가 이거 바꾸는 바람에 디자인 느려졌어."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한테 리포트 가거든. 아키텍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 바꾸는 바람에 우리가 음. 이것 때문에 뭐 그러니까 실제 그것 때문에 늦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음. 그냥 이유 없는 그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히스토리가 쌓이고 하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클라이언트도 바보가 아니거든. 이게 이 바꾼 게 진짜 그게 역할이 됐는지 여기 음. 레코드가 다 있잖아. 왜 음. 필요하고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음.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그런 효율성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장벽을 훨씬 더 오픈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맞습니다. 말한 것처럼 음. 뭐 그런 한 책임하에 있는 루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훨씬 음음. 개선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물론 이제 그걸 참여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동의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냥 그런 음. 문화도 필요하고. 근데 음.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도 알거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다는 거를. 그니까 음. 무턱대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야 백그라운드 이슈 날짜 전에 이렇게 바꾸는 게" 옛날에 그랬거든. 아 일주일 음. 이 마감 날 일주일 남았어. 근데 옛날에는 아키텍도 CAD 도면으로 백그라운드 보내 주니까. 근데 갑자기 아키텍이 변경 사항이 있어 가지고 새로운 CAD 백그라운드 나가야 된대. 그러면은 뭐 아키텍이든 누구든 뭐 엔지니어 쪽도 음. 마찬가지야. 아키텍 사이드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음. 그게 왜 뭐가 바뀌고 어떤 영향을 바뀌었는지를 분석하기 이전에 "야 씨 일주일 전에 바뀐 게 어딨어." 그럼 클라이언트도 바로 보고하거든. "야 얘네가 백그라운드 일주일 전에 바꿨으니까 우리 마감 날짜 일주일 미뤄야 돼." 그러니까 인과관계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데 오로지 그거에 음음. 포커스 맞춰 가지고 그냥 계속 시간벌이하거나 돈 태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점점.